배우 문성근 씨. 영화에서 주로 악역으로 출연해서 낯이 익은 사람이죠. 최근 문성근이 또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발언 때문인데요. 문성근은 평창국제평화영화제라는 걸 주도했죠. 문재인 정권의 기조와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랍니다. 물론 이런 곳에서 쓰이는 평화라는 단어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재 범좌파 진영이 말하는 굴종적인 대북 정책을 미화하는 표현이니까요. 아무튼 주최 측의 이사장으로 있는 문성근은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영화제를 이끌었습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게 16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벌어지고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여전히 평화 타령을 하면서 영화제를 한 겁니다.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인 북한 독재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둔하는 식으로요. 이와는 별개로 평화여행 2020이라는 단체도 주목받는데요. 문성근도 참여한 이 단체는 6월 15일 우리 국민의 북한 여행을 제안하는 대북 통지문을 통일부에 전달했습니다. 북한이 강도 높은 대남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년까지 우리 국민 1만 명을 북한에 여행 보내겠답니다. 금강산에 관광 갔다가 북한에 의해 살해당했던 박왕자씨 사례도 있지만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국민 1만 명을 관광 보내겠다고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배우 문성근의 이런 친북 행보에 놀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실 문성근의 북한 사랑은 오래전부터 유명했습니다. 북한 관련 각종 단체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북한에도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죠. 국제합동조사단이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 내린 천안함 피격 사건을 부정하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이사 조치조차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남북관계를 단절시켰으니까 해제해야 한다면서요.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키던 젊은이들이 북한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오이사 조치라는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문성근은 우리 장병이 살해당했는데 고작 이 제재조차도 안 된답니다. 오이사 조치가 평화를 가로막는다고요. 우리가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제재를 했습니까? 가만히 있는 우리 배를 폭침시킨 건 북한입니다. 이렇듯 문성근은 아주 활발하게 북한 관련 이상한 주장들과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행은 주로 북한 독재 정권을 두둔하고 그들을 편들고 반대로 우리 보수 정부들을 비난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이쯤 되면 궁금하실 텐데요. 아니 무슨 배우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북한에 집착하느냐고요. 사실 그의 이런 북한 사랑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문성근의 북한 사랑, 나아가 그의 정치에 관한 의식에는 아버지가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성근은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할 때마다 아버지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했는데요. 문성근의 아버지는 바로 문익환 목사입니다. 일제시대 때 도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로 진학한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7, 80년대 운동권에 투신합니다. 이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의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하고 통일 관련 선언 등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문익환은 통일이 되어야 민주화가 된다고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통일 관련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생각하는 통일이라는 개념이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이라는 개념과 많이 다르다는 거죠. 1989년 그가 무단으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난 일만 봐도 명백합니다. 불법으로 몰래 북한에 넘어간 문익환은 수많은 국민들을 살해한 원수이자 북한 주민들을 핍박하는 독재자 김일성을 만나서 화친합니다. 애당초 이 만남이 성사되었던 것도 문익환의 활동 때문이었죠. 그가 상임 고문으로 있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은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일에 앞장서왔습니다. 문익환은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 운운하면서 남쪽 민중인들이 외세와 싸우자는 식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북한 독재자를 칭송하는 주제에 아이러니하게도 남쪽 독재 세력 운운하기도 했고요. 결국 문익환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갑니다. 북한은 감옥에 간 문익환에게 임수경, 문구현 등과 더불어 조국통일상을 수여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우표까지 만들어줬죠. 이렇듯 문성근의 아버지 문익환은 대한민국과 북한을 종횡무진하며 활약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북한 독재 정권에 대해 사상적으로 아주 투철한 사람이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문성근은 그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의 다양한 활동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북한 관련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해왔습니다. 2012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과 대표 권한대행을 맡기도 하고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합니다. 항상 범좌파 진영을 편들고 보수 정권과 우파 진영을 공격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해온 게 코미디죠. 정당 활동이 논란이 되니까 무슨 소리냐, 직업 정치 안 한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변명하고 그래놓고 나중에는 당 지도부에 들어가서 총선 출마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그가 배우가 된 이유가 뭘까요? 정말 연기가 좋아서 배우가 되었다가 아버지의 영향으로 북한 그리고 정치 관련 활동들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정치 관련 활동들을 위한 인지도를 위해서 배우가 되어 각종 매체들에 출연한 걸까요? 어느 쪽이건 간에 그의 활동에 경계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민족이다, 결애다, 동포다 이야기하면서 친북이 나쁜 게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민족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건 당연한 건데 군사정권의 반공주의에 의해 세뇌당해서 그게 마치 나쁜 것처럼 생각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북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나 연민이 나쁜 건 아닙니다. 아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좋은 거죠.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흔히 친북 세력 내지는 종북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 정권을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민족을 위해서, 결애와 동포를 위해서 친북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뭔가요? 북한 독재 정권 타도죠. 불법 무장단체 북한 정권의 김씨 일가와 그 가신들, 그들은 바로 우리 민족의, 결애의, 동포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 적입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독재 세력에 의해서 굶어 죽고 있고 또 고문당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친북 운운하는 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합니다. 아니, 오히려 침묵을 종용하죠. 전 세계가 규탄하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다고 할 때마다 소위 이 침묵한다는 사람들이 나서서 결사반대했습니다. 한편 북한 독재자와 그 정권은 수시로 편들고 찬양하죠. 배우 문성근만 하더라도 고난행군으로 최소 수십만을 굶어 죽인 독재자 김정일이 죽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 같은 민족 구성원으로서 삶과 조의를 표하며 평화 공존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정부가 지혜롭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라고요. 김정일이 민족 구성원이요? 민족 구성원들을 온갖 방법으로 핍박해온 민족의 원수죠. 평화 공존이요? 이건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그 독재 정권을 그대로 내버려 두자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북한과의 평화를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이들이 사랑하는 건 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입니다. 전 세계가 규탄하고 있는 북한 독재 정권을 용납하고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자는 잔인하고 또 사악하기 짝이 없는 말들. 이런 주장들이 평화로 위장되고 포장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자극적인 컨텐츠가 유행하는 유튜브 시장에서 정도를 걷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좋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댓글, 공유 등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여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